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이 광복된 지 76주년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 관련해서 기념사에서도 이 김원웅이라고 하는 광복회 회장이 이승만 정권을 친일 내각, 친일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백선엽 장군도 일본 대신을 흠모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우리 이 현대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재명 지사도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 세력과 미국의 점령군이 합작해서 세운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남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우남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또 전파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 단체, 이 네트워크로서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과연 친일 세력과 미국 점령군이 만든 나라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성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1.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세운 나라인가? 우리는 먼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세운 나라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이 세웠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주변의 인물들이 친일 세력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 박사가 평생 일본과 싸워온 항일 민족주의자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자, 이승만 박사가 건국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체는 독립촉성국민회의였다. 이 단체는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회와 김구의 반탁위원회가 함께 만든 단체로서 일제시기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던 각 지역의 유지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단체이다. 1948년 김구가 남한의 총선거를 반대했을 때 이 단체는 이승만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었다. 자,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 누구인가는 초대 정부의 구성원들을 분석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임시정부 요인들이었다. 자, 이승만은 대통령이었고 신익회는 국회의장, 이시영은 부통령, 이범석 국무총리, 지청천 무임소 장관 등과 같은 분들이다. 자, 국내 민족주의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병로는 대법원장, 이인은 법무부 장관, 김영신 상공부 장관, 그리고 윤성구 교통부 장관, 이윤용 무임소 장관 등이다. 자,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이승만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과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이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3.1 운동을 결성한 대부분의 임시정부 요인들은 대한민국에 참여했다. 비록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시영을 비롯해서 많은 임종 요인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고, 김규식, 조수왕을 비롯해서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정부 수립 이후 지지를 표명했다. 자, 정부 수립 이후에 남한에 현존하는 21명의 임시정부 요인 가운데 18명이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었다. 김구도 암살 직전 이승만 박사와 화해를 위한 회동을 하였고, 북한에 감금되었던 조만식 선생과 남북의 민족주의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해방 이후 한동안 친일 세력이 활동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건국 주체 세력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또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건국 세력이 고육지책으로 활용한 실무 집단이었다. 그런데 실무 집단에 불과한 이들을 건국 세력으로 과장해서 이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2. 미군은 과연 점령군이었던가? 우리는 다음으로 미국이 점령국이었던가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영국, 중국과 함께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에서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한반도를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1945년 9월 7일 연합군 사령관 메가들은 포령 제1호에서 금일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다음에 이런 점령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카이로 선언을 실천하기 위함이며, 그 결과로 조선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포고령은 일본에게는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며 조선에게는 해방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18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군의 항복은 자유를 사랑하는 영웅적 국민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민들은 일본군의 가혹하고도 긴 탄압 가운데서도 민족 해방의 염원을 잘 지켜냈다고 치하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1945년 10월 태평양 방면 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최초의 기본 훈령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이 훈령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한국에 대한 군사적 점령으로 귀하는 적국 영토의 군사적 점령자로서 관례적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귀하의 민정 업무는 카이로 선언의 규정에 따라서 군의 안전이 보장하는 한 최대한으로 한국을 해방된 국가로 대우하는 데 기초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 미군은 당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 대해서는 점령군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해방된 국가로 한국인에 대해서는 자유를 찾는 국민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유엔과 함께 한반도를 전쟁의 결과로 적국인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으로 보았고 이런 지역은 유엔의 관할하에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신탁 통치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고 결국 유엔의 관할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사실 미군은 우리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준 해방군이었다. 3. 대한민국은 중국 몽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유세계와 더욱 연대해야 한다. 지금 중국은 정치적, 군사적 또 경제적인 부상과 함께 과거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가졌던 종주국의 위치를 회복하고자 한다.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의 중화 질서와 현재의 사회주의 질서를 결합한 새로운 중국몽이다. 이런 중국의 도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신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세계와의 보다 긴밀한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한일관계의 정상화 역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반미와 반일을 기본 전제로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과 야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던 다양한 세력이 자유세계의 도움을 받아 세운 나라이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는 이런 바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자유세계와 연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우남네트워크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모든 후보들은 건국의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15일 우남네트워크 공동대표 황준석, 박명수, 김상덕. 자, 이상은 우남네트워크가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아서 이 대한민국의 주체, 대한민국은 과연 친일 세력과 미군 점령군이 만든 나라인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김원웅이 주장했던 내용과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강조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왜곡되고 조작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정치판에 꽉 깔려 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더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대한민국은 허물고 파괴하고 생일도 없는 나라가 돼서 결국은 저 북한 공산주의 체제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 우남네트워크의 성명은 대한민국의 주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명서라고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